녹화 눌렀어요?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엔젤타 코리아 송별찬 IBO입니다. 자, 오늘 제가 강의를 할 부분은 제 목소리가 들리네요. 이제 타 회사와 비교되는 엔젤타의 장점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엔젤타를 택했던 이유, 그리고 그거에 있어서 이제 경험하면서 좀 더 느꼈던 것들, 그리고 다른 회사의 사업자들을 만났을 때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약간 이런 식으로 좀 해서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준비를 했는데 굉장히 좀 조잡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요. 자, 경험을 통해서 말하는 엔젤타의 장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네트워크를 할 때 중심이 어디에 있냐를 저는 좀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 대부분에 봤을 때 어떠한 사람은 제품에 미쳐서, 어떠한 사람은 보상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뭐 스폰서 때문에, 어떠한 사람은 또 회장님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우리 팀원이 사람이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극현실주의로 봤을 때 무조건적으로 네트워크 하는 이유는 돈 때문에 하는 이유지 사람 때문에 하는 이유는 절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사람을 만나면서 사장님 그러면 돈 번 거 한 푼도 없이 무조건 다 다시 회사에다가 다시 넣고 사업만 하세요라고 했을 때 다 그거를 대답을 오케이 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네트워크라는 거는 돈을 벌 수 있는 새로운 기회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걸 통했을 때 이제 그거에 대한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정도를 정리를 해봤는데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뭐 어떠한 회사인지부터 기본적인 것들은 알고 시작을 해야 이제 사람들에게도 또는 내 스스로의 중심도 잡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제품. 제품 자체를 했을 때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이 과연 안 좋다라고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다면 웬만한 회사의 네트워크 제품들은 무조건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돈을 벌기 위해서 네트워크를 하는 만큼 과연 이 보상 플랜이 나한테 얼마나 돈이 될 것인가 그런 부분을 좀 따졌고요. 네 번째가 이제 여기로 가야 되네요. 바로 스폰서입니다. 스폰서. 스폰서의 이제 능력이라던가 이런 걸 떠나서 스폰서와 마음이 얼마나 맞냐에 따라서 그리고 스폰서와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냐에 따라서 내 운명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 뒤쪽에 저희 스폰서님이 저한테 못이 박히게 굉장히 해줬던 스폰서님의 명언이 있습니다. 이 명언은 지금까지도 그리고 많은 사업자들에게도 써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건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첫 번째는 회사입니다. 회사를 선택을 할 때 회사의 선택 기준이 있냐고 물어보면은 책에서 봤다 또는 뭐 글로벌 A사에서 이제 교육에서 나오는 10-10-10이다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10-10-10이라고 이제 여러 사람한테 물어본다면 회사의 선택 기준에 10-10-10이 들어있냐고 물었을 때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네, 저희 회사는 그게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10-10-10을 모르는 사람도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 중에서 굉장히 많더라라는 겁니다. 제가 파트너의 후원 미팅이라던가 또는 제 미팅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만나본 결과 대부분 다 네트워크의 성공자는 대부분 다 미팅이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저와 비슷한 급이 아니라서 그럴 수가 있겠죠. 저는 성공자급이 아니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어떤 사람하고 미팅을 많이 하냐면은 네트워크를 해봤는데 실패한 사람, 그리고 네트워크를 하다가 잘못된 길로 빠져서 굉장히 유명한 코인 회사에 빠져가지고 전 재산을 날려본 사람, 네트워크를 하는데 스폰서가 도움 안 줘서 네트워크 이제 진절머리 난다고 해서 안 하는 사람, 네트워크 하는데 사람들을 만나는 게 두려워서 나는 판매만 할 거다라는 사람들, 그리고 기타 이제 네트워크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런 부류들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과연 그 사람들은 실패한 이유가 뭐냐라는 걸 따졌을 때 물론 사람 관계 때문에 그만둔 사람은 여기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통적으로 봤을 때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사가 없어진다던가 회사가 마음대로 이제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 수당에 대한 체계를 바꾼다던가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사업자들을 굉장히 지치게 하는
형태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저 또한도 그런 사건들을 겪어보고 느꼈을 때 가장 느낀 게 뭐냐면 과연 이 회사는 새로운 회사를 옮겨갈 때마다 과연 이 회사는 나에게 아주 큰 거짓말을 하지 않을까? 내가 이 회사에 가서 사업 진행을 했을 때 과연 이 회사는 나한테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부분을 반드시 지킬 수 있을까? 그게 저는 회사의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를 이제 보통 이제 2개 이상의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회사로 또 갔을 때 아마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또 옮겨? 그쵸? 또 시작인가? 아, 이게 또 회사가 또 잘못되는구나. 이제는 이렇게 이런 상황이 되면은 스폰서에 대한 신뢰보다는 내 스스로가 이제 이 네트워크라는 게 진절머리가 나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자, 제가 네트워크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누굴 보고 사업을 결정했냐면 제 친구도 있지만 가장 이제 와닿았던 그 멘트를 해주셨던 분이 고순명 스폰서님이에요. 농촌에서 태어나 돈 한 번 벌어서 부모님한테 효도를 하고 그리고 해보고 싶은 걸 다 해봤다. 라고 했을 때 제가 살아온 환경에 있어서 가장 비슷했고 그리고 제가 앞으로 삶의 방향을 잡았던 것 중에 하나죠. 자, 그 얘기를 듣고 결정을 했는데 얼마 후에 회사를 옮겼습니다. 저는 아직 초기 사업가. 무슨 생각이 들까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과연? 그렇죠. 제가 줌이 여기 안 보여가지고 PPT밖에 안 보여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볼 수는 없지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아무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왜냐? 아,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구나. 당연하다든지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열심히 그 회사에서 또 다시 일을 합니다. 열심히 판매를 해보려고 하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 조직, 파트너라는 걸 생겨보고 열심히 키워봅니다. 제가 그 당시에 3개월 동안 사업을 안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 이런 거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된대 라고 해서 시작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이런 회사들에 대해서 또 옮기기 시작을 한다라는 거죠.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 스폰서님 또 옮겨요? 아, 그렇구나. 어떤 회사예요? 그 이상의 감정이 생긴다라고 물으면 사실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웬만한 사람들이 네트워크 처음 하는 사람들이 회사를 옮겨간다라고 한다면 회사에 대한 믿음은 대부분 다 없습니다. 왜냐? 나 또한도 이 회사에다 애착을 가지지 않았고 회사 또한 나한테 뭔가를 보여준 게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의 상태가 어땠냐면 회사를 옮겨 다닐 때마다 항상 느꼈던 것들은 아, 이번에는 과연 달라질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과연 내 파트너를 제대로 만들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과연 내 파트너가 돈을 벌 수 있을까? 이번에는 과연 내가 이걸 똑바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불신 상태가 굉장히 커졌던 이유 자체가 뭐냐면 파트너를 만들 때는 가장 필요한 게 명단이 필요한데 시간이 갈수록 내 명단은 점차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회사를 만날 때, 이 엔제타라는 회사를 만날 때도 처음 상태는 어땠냐면은 저기에 있는 제 스폰서인 김성환 스폰서님하고 내가 이제 그만두자. 김천이나 상주에 내려가서 농사나 짓자.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농사를 지어서 그냥 거기 가서 하면은 최소한 먹고 살진 않겠냐. 왜냐면은 성환 스폰서님 집은 복숭아 농사를, 저희 집은 자두 농사를 생각보다 좀 크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 해도 최소한으로 먹고는 살겠다 싶었다라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난과 동시에 저희가 이 상주라는 굉장히 촌도시 그리고 김천이라고 하는 촌도시를 벗어난 이유가 뭐냐면 이대로 살기 싫어서 저희 부모님과 같은 모습을 지내기 싫어서 새로운 걸 뭔가를 해보고 싶고 돈을 어느 정도 벌어서 놀러 가고 싶고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약간 좀 이게 삼천포로 빠지면 고등학교 때 이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제 스폰서와 제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빠졌죠. 공부를 하고 학교가 끝나면 무조건 밥을 패스하고 PC방을 갑니다. 그리고 들어오는 길에 책과 만화책을 빌렸고 음식과 이런 것들을 기타 이런 걸 사가지고 먹는 게 365일 중에 방학 빼고 무조건 그런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 모았던 800만 원이 거기서 다 썼어요. 굉장히 잘못된 친구를 만났죠. 네트워크보다 더 심한 거예요, 이거는. 근데 시간과 지난과 동시에 가장 느꼈던 게 뭐냐면 다시 돌아와서 이 친구들하고 계속적으로 하는데 회사 자체에 대한 것들, 돈을 못 버는 시기가 굉장히 길어지니까 불신밖에 쌓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걸 봤을 때 이 당시에 그 고순명 스폰이 항상 말하는 가게를 하다가 쫄딱 말아먹고 다시 올라와서 그룹장님한테 저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할 때 올라오지 마라 했던 고식입니다.
그런 시간이 지나서 저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이제 이 새로운 회사를 컨택을 할 건데 너희가 이런 걸 들어보고 결정을 해라. 대신에 나는 이 회사가 마지막이다. 라고 이제 고수명 선생님이 이제 1대1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저한테만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다 1대1로 불려가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다 비슷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저도 일단 알겠습니다. 쉽게 이제 바로 수락을 하진 않았다라는 거죠. 왜냐면 어느 정도의 이제 회사를 옮긴다라는 얘기가 나왔을 때 마음 정리를 어느 정도 했었고, 이제 김천에 내려갈까라고 했을 때 항상 고민했던 게 뭐냐면, 아버지 저는 절대 농사 짓지 않아요. 이게 제 1번 멘트였습니다. 근데 이 상황이 되면은 제가 뭘 해야 되죠? 농사를 지어야 돼요. 물론 지금 저희 아버지가 아직도 농사를 지으러 내려오라고 합니다. 왜냐? 땅을 떼어줄 테니까 농사 지어라. 쏠쏠하다. 라고 이제 이런 감언이사를 하는데 절대 쉽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저는.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 또 하나가 반복된 게 뭐냐면 굉장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다라는 거죠. 그 당시가 제가 사업하면서 노가다라는 거를 굉장히 많이 나갔던 시기가 바로 엔젝타의 초창기뿐만 아니라 그 이전의 상황이었습니다. 회사의 상황이었습니다. 파트너가 손님을 모신다는데 당장에 제가 돈이 없어가지고 노가다를 나간 거예요. 그럼 제 손님은 누가 감당하죠? 제 위에 스폰서님이 해주셨어요. 근데 문제는 제 위에 스폰서님도 돈적인 여유가 없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일 때 육체적으로 했을 때 사업에 대한 것과 이 일에 대한 비유를 했을 때 그 당시에 성명회 사장님 그리고 기타 몇몇 분들하고 롯데타워에 가서 열심히 청소를 하고 열심히 자재를 나르고 열심히 124층에 가서 이 바깥 구경을 하다가 고소공포증 때문에 안으로 도망가고 굉장히 그런 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허구한 날 하는 게 110층에서 124층까지 가는 것들이 헷갈려서 매번 1시간, 2시간 정도 굉장히 흔히 말하는 시간을 죽이고 이제 일을 하는 약간 그런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일을 워낙 많이 나가다 보니까 한 달 비율 중에 보통 한 20일 정도를 이제 일을 나가면 나머지 10일 정도가 일을 하던, 이 사업을 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거죠. 그런 시기를 지난과 동시에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일 너무 하기 싫다. 알바 너무 하기 싫다. 몸은 편한데 마음은 힘든. 근데 사업장에 오면 어떤가요? 마음은 편한데 몸이 힘든. 약간 반대네요. 노동을 가면은 노가다를 가면은 몸은 힘든데 정신적으로는 굉장히 편한. 왜냐? 시키는 것만 하고 쉬는 시간 많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고 돈은 들어오니까. 근데 사업적으로 들어오면은 마음은 굉장히 힘든데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괜찮은.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반복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체적인 정신적인 피해적으로 봤을 때는 판매만은 어떻게 했습니다, 저는. 저 판매 굉장히 잘했어요. 왜냐? 여자인 척하고 열심히 팔았습니다. 그랬더니 어마어마하게 팔렸어요. 제가 판매로만 제일 많이 팔았을 때가 193만 원의 순수익을 남겼습니다. 3주 안에. 열심히 팔았죠.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못 팔고 있는데 저 혼자 이제 흔히 말하는 키보드 워리어 해가지고 열심히 팔았어요. 그렇게 팔았는데 문제는 남는 돈이 있냐라고 따졌을 때 그게 또 생활비로 들어가니까 다시 반복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에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파트너도 조금의 돈을 벌면서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파트너는 판매 능력이 없을 경우에 굉장히 힘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파트너도 일을 가고 저도 일을 가고 그래서 반복된 일을 한 거죠. 돈이 없어서 알바를 가고 알바를 가서 돈을 마련해 오면 또다시 미팅을 갑니다. 근데 미팅을 갔는데 미팅에 실패가 일어나죠. 그러면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또 돈이 떨어지니까 또 알바를 나갑니다. 이것들이 무한 반복이었고 그런 생각이 들 때 너무 힘이 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정적인 일을 구해야 되나라고 했을 때 제가 고정적인 일을 충분히 구할 수 있음에도 구하지 않았던 이유는 난 사업으로 돈을 벌어보고 싶다. 다른 사람은 다 된다는데 왜 난 안 되지?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좀 시도를 했어요. 그리고 이 회사를 또 선택하고 나서도 마찬가지로 기대감이라는 게 애초에 1도 없었습니다. 이 회사에 와서 처음에 왔을 때 커피를 종이컵에다가 한 잔씩 줬어요. 진하게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커피가 들어온 게 많이 없어서 귀해서 그런지 담갔다 뺀 정도의 굉장히 맛이 나지 않는 정도를 줬어요. 저는 이게 커피구나 해서 먹었는데 커피가 아닌 약간 보리차를 좀 구수하게 타준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에 와서도 일단은 알아보자고 해서 스폰서 믿고 왔을 때 일단은 제가 생각이 들었던 게 뭐냐면 어차피 똑같은 상황일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작이 되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은 커피 맛을 보고 셀톡스에 대한 맛을 보고 할 때 저는 3개월 동안 저에게 유일하게 198만 원 패키지 중에 유일하게 뜯은 게 커피 한 박스입니다. 3개월 동안 저는 제품을 뜯질 않았어요. 그리고 판매 또한 단 한 번도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은 커피 하나 팔았어요 하는데 어떻게 팔았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해보면은 저는 그 사람한테 차단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약간 희망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도 해보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스폰서님들에 대한 상황인 거죠. 스폰서님들이 다시 해보자. 스폰서님들이 먼저 뛰었던 상황들, 그걸 믿고 이제 다시 해봤던 거고, 그동안에 힘든 게 있었지만 그래도 사업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던 믿음 때문에 다시 이제 해보자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좀 생겼던 거 당시가 바로 이런 겁니다.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 없는 사람 무수히 많습니다. 그냥 좋다고 하니까. 또는 선점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시작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선택했던 회사의 선택 기준은 그겁니다. 일단 내가 믿는 스폰서가 선택한 회사다. 두 번째, 아이템은 얼마나 경쟁력이 있을까? 세 번째, 돈을 벌 수 있으려면 보상 플랜이 좀 더 나한테 많이 줄 수 있는 보상 플랜이라면. 그리고 이 마지막 생각에는 저와 이제 제 직추천 스폰서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여기도 아니면은 정도 하다가 그냥 가자 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아마 이제 다른 사람한테는 얘기 안 하고 저희 둘이 이제 집에 가다가 뭐 이게 점점 상황이 힘들어질 것 같으면 때려치고 가자, 약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저희 스폰서님은 이 얘기를 몰라요. 그런 얘기를 안 했으니까. 자, 그런 생각에서 이제 다시 시작을 했던 거고요. 이후에 이제 사업 진행을 하면서 좀 더 느꼈던 변화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선택의 기준이 생겼던 것들인데 그게 어떻게 생겼냐? 선택의 기준은 저는 제 생각으로는 무조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선택 기준은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회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이 회사가 좋은지 안 좋은지를 경험해보지 않고 나서는 모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스템 참석을 통해 가지고 얼마나 이 시스템을 갖추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슬픈 얘기지만 사업 초반에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차였을까요? 찼을까요? 나쁜 사람이네요. 네, 차였어요. 근데 그 이했던 이유가 뭐냐면 만나는 시간 자체는 줄어드니까 저의 목적은 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비전을 받기 때문에 이 사업 통해서 돈을 벌어가겠다는 생각을 했던 거지, 여자친구 때문에 뭔가를 이러한 것들 자체를 굉장히 더디게 해보자라는 생각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스템에 참석할수록 비전에 대한 것이 더 강해졌고, 어떻게 보면은 스폰서님의 특강들 그런 걸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다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슬픈 스토리에 굉장히 눈물이 많아요. 전혀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굉장히 순수합니다. 저는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순수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사업 안 되실 거예요. 그쵸? 사업 잘 되겠죠? 그쵸? 여러분들 굉장히 순수하신 거예요. 자, 그리고 스폰서와의 소통과 상의입니다. 저는 사실 내 사업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스폰서와의 상의라는 걸 사실 잘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떤 걸 제가 기념으로 이제 좀 바뀌었냐면은, 스폰서님이 사업이 되려면은 네가 모르는 방법을 스폰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상의해라. 그래서 화장실 가는 입구까지 따라가서 상의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폰서님 저보고 미친놈이라고 그랬어요. 화장실 좀 갔다 오자고. 몇 분이나 걸린다고. 근데 저는 그 몇 분 사이에 받고 통화를 해야 되니까 스폰서님 화장실을 못 가게 좀 자꾸 했었던 거죠. 그 당사자가 은진 스폰서님입니다. 화장실 못 가게 잡는다고 뭐라 했어요. 그런 상황으로 해서 상의를 좀 많이 하니까 내가 이 회사를 택했을 때 결국 기준선은 결국 스폰서였기 때문에 좀 더 진행하는 게 좀 더 쉬웠다라는 거죠. 자, 이제 기본적인 것들을 했을 때 제가 따졌던 것들입니다. 많은 사람한테 물어볼 수 있겠지만 사장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느낄 수 있어요.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 스폰서가 택했다고 하지만 과연 내가 이 회사의 선택 기준을 알 수 있냐고 따진다면은 저는 자신 있게 말하지만 없습니다. 회사의 선택 기준 어떻게 볼 수 있죠? 이 회사가 매출이 몇 억 나오는지 공정거래위원회에 나올 수 있지만 그건 작년 매출이잖아요. 그럼 이 회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사업자들은 무슨 말을 하죠? 이 회사 무조건 된다고 하지, 이 회사 안 된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유일하게 제가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이 회사의 매출이 얼마나 뜨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자가 이 회사에 대한 믿음도가 얼마나 큰지 주위 사업자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이게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이상을 알아보기는 사실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자,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 첫 번째는 그냥 끝났습니다. 왜냐? 이거 이상의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을 알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가 확실한 제품의 효과입니다. 자, 다양한 제품들이 있지만 저는 엔젝타라는 회사가 지금까지 웬만한 모든 회사들 중에 가장 제품의 가짓수가 적다라고 단언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했던 회사들 보면은 굉장히 오가피를 통해 가지고 다양한 제품들을 찍어냅니다. 오가피 화장품, 발효 오가피 등등, 그쵸? 그리고 아로니아라는 제품을 가지고 또 다른 굉장히 많은 아로니아 젤리, 발효 아로니아, 아로니아 줍스 뭐 이런 것들, 또 디톡스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효소, 그리고 굉장히 먹어서 또는 단백질 아이템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템이 나왔지만 사실상으로 제품을 먹는 사람들에게, 그 제품을 먹고 효과를 봤던 사람에게 이 제품을 전달할 때 이런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는 이 제품을 얼마나 먹어야 될까요? 했을 때 그 회사에서 8년, 10년을 했던 사업자가 답했던 것들 때문에 저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좋아질 때까지 먹이세요. 그러면 그 금액이 제가 400만 원치 샀는데 이 400만 원치에 대한 구성이 이렇습니다. 그럼 이걸 다 먹이면 좋아질까요? 안 좋아지면 더 먹여야죠. 그러면 보통 환자 케어를 할 때는 얼마나 먹이셨나요? 저는 2천만 원치 먹였습니다. 좋아졌나요? 아직도 먹고 있습니다. 이 말하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좋다고 하니까, 사실 가시오가피 이런 것들도 굉장히 몸에 좋다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부모님한테 갖다 드렸어요. 부모님이 두 모금 먹고 창고에 박아뒀는데 그 제품이 곰팡이가 쓰러져 있었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서 다른 제품도 갖다 줍니다. 화장품, 키토올리고당, 실크 파우더, 그리고 아로니아 등등 좋다고 하는 거는 다 갖다 줬는데 다 먹지 않고 버려졌습니다. 대충 계산해봐도 한 돈 1,000만 원치는 그냥 공중에 버린 것 같아요. 근데 그 1,000만 원치를 제가 부모님한테 드리고 팔았다면 저는 1,000만 원치는 벌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거 외에 다양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쇼핑몰을 통해서 사면은 치약부터 해서 여러 가지 칫솔 이런 모든 것들을 살 수 있었던 회사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통신이라는 회사도 굉장히 매력이 있어서 열심히 했죠. 열심히 했습니다. 친구한테, 저는 아직도 미안한 게 중학교 친구가 저한테 핸드폰 바꿀 때가 돼서 제가 핸드폰을 개통을 해줬어요. 근데 최신 폰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약정을 3년을 걸고 써줬어요. 그러고 나서 거기에 대한 그 단통법 이전이니까 거기에 대한 수익이 70만 원이 나왔는데 그 친구한테 20만 원 주고 제가 50만 원을 가졌습니다. 미안하나요? 미안 안 하나요? 저는 미안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어차피 핸드폰 쓸 거니까 밥 한번 사주고 땡치지 뭐 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 친구가 저한테 욕을 했어요. 그래서 50만 원 이상치로 밥을 사준 것 같아요. 술도 사주고. 자, 근데 그런 상황에서 넘어왔을 때 이 회사에 대한 제품을 따졌는데 주력 메인 제품이 쌀이랍니다. 매일 먹는 쌀이 값어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이 쌀 가지고 그렇게 효과를 많이 본대요. 이은주 사장님이 처음 얘기를 들었던 것들 자체를 했을 때 굉장히 이 제품 먹으면 굉장히 좋다. 무조건 좋다. 먹어라. 라고 하는데 저에게는 굉장히 메리트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피를 하는데 저조차도 커피를 안 좋아하는데 과연 이런 제품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 가지고 판매를 하고 사람들의 소비자를 만들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제가 살짝 충격받았던 게 그 당시부터 굉장히 상승하고 있던 트렌드입니다. 어떤 트렌드냐면 핸드폰 가게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점포수를 가지고 있는 게 카페였다라는 거죠. 지금은 카페가 문 닫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이 블록마다 카페가 웬만하면 개인 카페랑 프렌치 카페들이 굉장히 많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커피란 아이템이 과연 시장성이 있을까 했을 때 반신반의하면서 제품을 좀 더 전달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생긴 것들이 뭐냐면 커피를 판매하면서 조금의 수익이 생기더라. 그 당시에는 이제 소비자가에 대한 것들이 있어서 항상 커피를 하나를 저희가 카카오 스토리를 통해서 팔았어요. 팔고 나면은 택배비 이것저것 다 제외하고 얼마가 남냐? 딱 15,000원 정도가 남습니다. 자, 그럼 그 15,000원을 벌어왔을 때 저희는 어땠을까요? 바로 그냥 오늘 회식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왜냐면 15,000원 가지고 무한리필 가려고 생각을 했으니까. 15,000원 벌었으니까. 사업가는 먹는 것 때문에 대부분 사업 결정 안 하나요? 아님 말고요. 스폰서님 인식 때문입니다, 이거. 자, 일단 이렇게 판매를 하는데 웃긴 건 그 판매를 하고 나서 신기해서 사 먹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이후에는 이걸 고정적으로 사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커피를 팔았는데 이 사람이 커피 너무 좋아한다 해서 한 박스를 샀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커피를 가입을 하겠답니다. 네트워크 회사 아니냐, 저한테 먼저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입을 시켰는데 이 사람이 주기적으로 오토십을 돌리겠답니다. 어디서 알아봤는지 다 알고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커피 오토십으로만 계속적으로 돌리면서 커피를 가지고 다니면서 저는 시키지도 않았던 주변 사람들 커피를 권하면서 판매를 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제가 그분하고 밥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밥을 엄청 얻어 먹었어요. 부산 가서. 물론 부산 가는 교통비로 사 먹어도 됐어요. 그쵸?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사업자들이 생겨나고 커피를 찾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에 저는 굉장히 많이 충격을 느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에 대한 생각의 전환을 했던 게 뭐냐면 나는 커피를 안 좋아하지만 누군가는 커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근데 비율을 따져보니까 커피를 먹는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거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커피만 주기적으로 팔 수만 있다면 이것만으로도 돈을 벌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람 통해서 사업자가 만들어진다면이라는 희망을 좀 가졌던 거고요. 그 당시에부터 해서 시장에 대한 성장성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그 당시에 커피 전문점 완제품에 대한 시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커져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1인당 커피에 대한 소모량이 얼마냐를 따졌더니 한 명당 먹는 양이 세계적인 것들보다 한국에서 먹는 양이 더 압도적으로 많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강남에 나와서 잠깐 나가봅니다. 그랬더니 여름에 항상 사람들은 뭘 들고 다니죠? 아이스 커피를 대부분 다 들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 다 들고 다니는 것 중에 좀 있는 것들은 싼 거, 뭐 백다박이라든가 이런 것들 아니면 스타벅스 여러 가지 커피들을 많이 들고 다니는 모습을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저 또한도 그 당시에 약간 우물한 개구리처럼 생각을 못했던 게 저 또한도 사업가들 미팅하면 어디 가죠? 밥집 가나요? 밥집 가서 미팅하면 굉장히 좋아요. 그렇죠?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물론 결과는 안 납니다. 근데 대부분 가는 장소가 카페였다라는 거죠. 자, 카페를 갔더니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커피를 시킵니다. 커피가 들어간 형태의 혼합 음료를 시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 커피를 진짜 브랜드 체인지만 할 수 있다면 이라는 상황이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다이어트를 합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 저는 처음에 5일만 했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굶어 본 적이 없는 시골 총각. 아침에 일어나면은 일어난 지 10분도 안 돼서 무조건 밥을 먹어야 됩니다. 저희 집은. 물론 지금도 고향 가면은 자고 있다가 밥 먹어라 그러면 벌떡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요. 굉장히 바른 생활이었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아침은 먹고 있지 않지만 밥을 하루에 한 끼는 대부분 다 먹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디톡스를 할 때 굶어야 된답니다. 이거만 먹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5일 디톡스 하다가 3일째 된장찌개 먹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포기하고 밥을 먹었어요. 또다시 한번 시도하는 순간 4일째 반찬이 너무 맛있어 보가지고 입에 댔는데 맛있어가지고 비빔밥 해먹고 말았어요. 그리고 다시 5일 하는 순간 5일째 이제 5일까지 마무리하고 보식을 해야 되는데 6일째 바로 무한리필 고깃집을 가서 또 고기를 폭식을 했습니다. 3kg 빼고 2kg를 쪄서 왔어요. 그리고 다시 5일을 합니다. 5일에 성공을 했어요. 아, 이제 됐다. 근데 이 당시에 저희 그룹장이 뭐라고 했냐면 데이터를 만들어 보자. 다이어트를 해보자. 라고 해서 다 15일 또는 5일, 10일을 해보자고 합니다. 그 당시에 저희 은진 스폰서님도 결과를 냈던 거고 저는 그걸 하다가 못하겠다 했는데 10일까지 하고 일단 결과를 만들어 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다이어트를 했는데 또 빠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을 했을 때 다른 제품보다 굉장히 효과가 빠른데 몸에 대한 개선이 좀 일어나는구나. 이 다이어트 제품을 먹거나 디톡스 제품을 먹을 때 저는 아픈 적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이 제품 먹으면서 이 삭신이 쑤신다라는 말 아시나요 혹시? 뼈마디가 쑤신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제 직접적으로 좀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이 볼펜조차 쥐지 못할 정도로 손에 힘이 안 들어갔어요. 그리고 오금이 아파서 서 있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런 제품에 대한 것들을 주변에 전달하기 시작했더니 이제 사람들이 안 살 줄 알았는데 금액대가 비싸서 안 살 줄 알았는데 다이어트 제품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투자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 실질적으로 먹고 엄청나게 빠른 효과를 봤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로 통해서 또 소개가 일어나서 사업이 좀 진행이 됐던 거고 또 하나의 이제 매력 포인트가 뭐였냐면 저희 부모님이 이 당시에 저희 제품을 전달할 때 어머니는 이제 인공관절 수술 후에 이 약을 먹는 것 때문에 위에 구멍이 났어요. 약이 너무 독해서. 밥은 안 들어가는데 약은 먹어야 되니까 먹다 보니까 위에 구멍이 났는데 이제 위에 이것 때문에 병원에 갔더니 이 담당의 주치의가 뭐라고 했냐면 다리에 있는 인공수술 약을 끊고 위에 대한 이거 치료에 대한 약들을 먹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이 약을 먹고 다리 약을 끊으면 다리 통증 때문에 아무 생활을 못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 어머니한테 권했던 게 바로 비타민이라고 포르테를 권했던 거죠. 저희 어머니가 지금까지 제품을 갖다 드리면 이런 방구에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 경상도 약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했던 첫 마디가 뭐였냐면 속이 너무 편하다. 괜찮다. 라고 해서 지금 저희 어머니랑 해서 RXP부터 해서 드시고 계시고요.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가 이제 돌아가시기 한 일주일 전에 알 수 없는 장의 염증이 남들의 50배가 발견됐다 해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데려가서 입원을 3일 동안 시켰는데 이 염증 자체가 치유가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전에도 염증 때문에 염증이 쉬고 있는 사람들이 염증이 많이 올라간다라고 해서 플러스를 드렸는데 그런 상황들에 있어서 치유가 되지 않다가 저희 아버지도 제품을 먹고 병원 치료받더니 퇴원을 3일 만에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저희 할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좀 많은 도움을 받던 제품인데 결론적으로 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효과를 보니까 이 제품에 대한 확신이 좀 더 생겼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 대한 제품 판매를 합니다. 다양한 효과가 나왔고 그걸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요거 사진 보이시나요? 여기 어디 갔지? 여기. 요거죠, 요거? 요 사진이 다른 회사에서 이 사진을 도용해서 갈 정도로 굉장히 잘 빠진 사진입니다. C땡땡이라는 회사에서 이 사진을 몰래 훔쳐가서 자기들 제품으로 빠진 줄 알고 굉장히 홍보를 거의 1년 가까이 했거든요. 물론 저는 그걸 다 신고했으나 전혀 1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체험 사례만을 공유할 거면 번호를 박아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많은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양한 질병의 달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느꼈던 것들 자체가 그겁니다. 와, 이 제품에 대한 효과는 정말 빠르구나. 속효성에 대한 것들 굉장히 많이 느꼈다라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까지 사업으로 벌어보지 못했던 금액들을 벌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사업하면서 가장 많이 벌어본 금액이 20만 원인데 어느 순간 20만 원이 100만 원이 되고 150만 원이 되고 200만 원이 되고 이런 수익들을 벌어봤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을 많은 사업가하고 비교를 해봐도 괜찮았다라는 건데 제가 보상 플랜을 택했을 때 포인트가 겁니다. 내가 여기에 200만 원이라는 금액을 썼다면 그럼 이 200만 원 투자한 것 대비 다른 사람 또한 똑같이 투자를 할 텐데 그게 나한테 얼마나 돌아올까라는 포인트. 그리고 평생 내가 명단이 없어서 명단이 많은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들은 다양한 소개를 하겠지만 아닌 사람도 반드시 존재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많은 수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적은 수의 소개로도 얼마나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 그리고 팀워크에 대한 것들, 후원에 대한 것들은 얼마나 가능할까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찾아봤다라는 겁니다. 제가 네트워크를 하면서 가장 많이 봤던 것들이 내가 추천한 사람들만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내가 추천한 사람이 보통 3명에서 5명이라면 그 사람들로 인해서 조직을 생성시켜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많이 봤다라는 거죠. 근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가능하겠지만 제 파트너가 왔는데 소개할 사람이 2명 이상 절대 나오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럼 제 파트너는 2명 가지고는 성공 못한다라는 형태의 충격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봤던 건데 가벼운 방식입니다. 많은 사업자를 만나도 보상 플랜 얘기한다면 이 포인트를 얘기를 합니다. 결국 네트워크의 기본 구도는 나로 인해서 왼쪽에 한 명과 오른쪽에 한 명에 대한 매출이 발생했을 때 나한테 수익이 얼마가 들어오냐 이겁니다. 이것들이 범위가 커지면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고 결국은 이 단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저희는 일단 198만 원, 200만 원을 잡아봤는데 저희한테 얼마가 떨어지죠? 63만 원. 자, 그러면 18만 원, 18만 원과 25만 원에 대한 수익이 올라오는데 과연 이걸 따졌을 때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냐면 후원수당, 바이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따졌을 때 후원수당을 따진다면 무조건 BV가가 얼마인지를 따져야 된다는 거죠. 22만 원에 대한 금액을 했을 때 BV가 얼마가 잡혀 있죠? 120 BV가 잡혀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22만 원 중에 12만 원을 수당으로 풀겠다라는 소리라는 거죠. 그러면 타회사에 대한 것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 과연 내가 10,000원짜리 제품을 샀는데 몇 BV가 되어 있는지 10만 원짜리 샀는데 몇 BV가 적용이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수당의 크기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소시적에서 5%를 준다면 10%를 준다면 15%를 준다면 직급에 따라서 차이를 준다면 또 다른 내가 얼마나 많은 금액을 투자하냐에 따라서 소모하냐에 따라서 가입 금액에 따라서 직급에 대한 수익 저는 것들이 차이가 발생된다면 그런 것들을 굉장히 따져봤다라는 것. 그리고 많은 사업자를 만날 때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바이너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실적이다. 소실적에서 그래서 BV가에 얼마를 주냐. 30% 준다는 사람도 만나봤습니다. 근데 문제는 BV 잡히는 게 애초에 적다라는 거죠. BV가
10만 원 잡히는 거에 대한 30%를 주는 거냐, 20만 원 잡히는 거에 20%를 주는 거냐, 어떤 차이가 더 크냐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랬을 때 굉장히 많은 수익을 주는 게 바로 저희 회사였다라는 걸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자, 이제 스폰서님이 안 오실 줄 알았는데 왔네요. 스폰서님의 사진들이 좀 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여러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헤럴드 장분의 이 사장님의 사진도 들어갑니다. 자, 제가 이제 스폰서 약간 명언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명언이냐면 그런 명언이었습니다. 제품이 부실하고 회사가 별로 안 좋고 보상 플랜이 약할지라도 이 ABC의 마음만 맞으면 무조건 돈은 벌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회사가 좋고 보상 플랜 좋고 ABC까지 마음이 맞는다면 더 큰 금액을 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마지막에 스폰서의 멘트가 그거였습니다. 믿고 따라라. 될 수 있다. 물론 며칠 전에도 우리는 할 수 있다라고 스폰서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항상 그런 좋은 기운을 북돋아 주시니까. 자, 그랬을 때 스폰서님들이 해라. 너희가 해야 된다. 라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하겠다라고 해서 들으셨던 그룹장님, 유한거 사장님, 그리고 고수명 스폰서님 뿐만 아니라 은지 스폰서님까지 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했다라는 거죠. 가장 제주도 가서 하룻밤 자고 오는 상황에서도 굉장히 즐겁게 보내고 오셨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고 들었어요. 근데도 항상 갔던 거죠. 그리고 파트너에게도 항상 갔다 와서 이런 상황들에 대한 것들, 대처 방법에 대한 것들 많이 알려줬던 겁니다. 그랬을 때 지금 상황인 거죠. 여기가 부산센터가 이제 시작을 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왼쪽 첫 번째 위는 은지 스폰서님이에요. 가서 강의를 했던 거고요. 제가 여기를 가서 일주일 중에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았던 곳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유한건 사장님도 같은 라인이 아닌데도 매번 내려와서 강의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그룹장님도 내려와서 강의를 해주셨고 고수명 선생님도 내려와셨지만 부산에 있던 사진이 없는 관계로 본사에서 찍었던 사진을 올립니다. 자, 다양한 노하우 이런 것들을 먼저 해보고 알려주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왼쪽에 이게 어디냐면은 이거 굉장히 추억이에요. 이거 기억나시나요? 청계산입니다. 청계산. 저희가 뭘 해보겠다고 생각했냐면 청계산에 굉장히 돈 있는 분들이 많이 다닌다. 그래서 전단지를 가지고 이 당시에 전단지도 없이 뭘 가져냐면 A4 용지에다 프린트를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녔어요. 그래서 먼저 모인 사람이 저랑 은지 스폰서님이랑 성화님이랑 모여가지고 오정사님까지 모여가지고 가보자 했는데 올라가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높지도 않은데 가는 길이 힘들어서 내려갈까요? 라는 말을 수차례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가는 길에 이런 사진 하나 찍었고 이 당시에 머리가 굉장히 잘 나왔죠. 이 당시에 머리가 이렇게 갈색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홍옥사장 헤럴드 사장님이 늦게 좀 올라왔는데 올라온 상황에서 지쳐가지고 이렇게 정자에 누웠는데 이제 주변에 등산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와서 자기 먹을 걸 푸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을 찍었다라는 거죠. 헤럴드 장님 보고 있으신가요? 자, 그렇죠. 자,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저희가 이렇게 했던 이유는 행동이었습니다. 행동. 스폰서조차 같이 뛰었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 느꼈던 것들이 이게 말로만 하는 사업이 아니라 행동으로 하는 사업이구나 라는 걸 지금 많이 느꼈다는 거죠. 그랬을 때 회사에 이제 타 회사의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미팅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사례의 사람을 만나는데 보통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제가 첫 번째로 물어본 것 중에 하나가 네트워크를 얼마나 해보셨는지. 네트워크를 사실 얼마나 해봤냐에 따라서 제가 하는 말이 굉장히 신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그 경력에 대한 걸 알고 갔다라는 거죠. 그리고 네트워크 경험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설명에 대한 것도 사실 다르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설명을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저희는 이 부분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건데 문화적인 것들,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스폰서인과의 약속, 스폰서가 행동을 하고 약속을 지키는 팀입니다. 그리고 숨기는 게 없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에 대한 것들은 사업자라고 한다면 제품 좋은 게 있다면 사 먹으면 되지만 사업은 돈 많이 주는 곳에서 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거의 공통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만난 곳 중에 가장 힘들었던 곳이 바로 국내 A사입니다.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국내 A사 하면 대부분 다 아실 거예요. 만났는데 무슨 얘기하면은 우리 회장님이 우리 제품이 우리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 회사는 이 제품은 정말 대박이다. 어마어마하다. 오로지 제품에 대한 얘기만 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제가 만날 때 뭔 얘기했냐면 애초에 이 사람과 약속을 잡을 때 당시에 어떠한 미팅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확실했다라는 거죠. 미팅에 대한 걸 했을 때 무조건 만나러 가는 게 아니라 제품에 대한 얘기만 하실 거면은 안 만나셔도 됩니다. 제품에 대한 회사는 좋은 회사가 많고 말하면 안 되네요. 그렇죠? A 회사도 굉장히 좋은 걸 압니다. 다만 저는 사업적인 또는 교류적인 것들, 관계심을 원하기 때문에 만약에 제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굳이 저를 만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한 것들을 항상 얘기를 하고 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파트너에 대한 후원을 가도 이 얘기를 하시는 분이 있다면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쓴 금액 대비 돈을 많이 버는 줄 압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적인 다른 회사의 보상 플랜은 아예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아까 말했던 보상 플랜적인 것들을 찝어준다면 같은 금액에 썼을 때 우리 회사는 얼마나 버는지에 대한 비교를 반드시 해준다라는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이 미팅을 나왔다는 소리는 관계심을 가지거나 또는 저희 회사를 알아보러 왔다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따지는 게 아니라 회사에 대한 선택 기준을 다시 물어본다는 겁니다. 사장님은 네트워크 왜 하시나요? 라고 물었을 때 제품이 좋아서요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여기 국내 A사의 사업자들입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은 그럼 제품 많이 드시면 됩니다. 제품 평생 드시는데 근데 돈도 한번 벌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대부분 다 돈 벌면 좋죠 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돈 벌면 그때부터 살짝 눈빛이 바뀐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 했을 때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금액을 버는데 노력 대비 이 돈에 대한 가치가 더 많이 들어온다면 그런 가치를 설명해 줄 때 국내 A사를 설명할 때 비슷한 회사를 돌려서 깝니다. 같아 했을 때 BV를 많이 주지 않는 회사가 있는데 뭔가 하나를 팔려고 내가 기름값이 더 소모가 된다면 이 회사는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했을 때 보통 자기 회사 얘기하는지 모르고 하면 안 되죠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보통 이제 미팅을 하면 그 회사를 무조건 까면은 절대 안 됩니다. 왜냐? 그렇게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대방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예의도 기본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걸 알아듣는 분이 있다면 사실상으로 그 회사에서 보다 좀 더 뛰어난 회사를 찾는 게 굉장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제품에 대한 신뢰는 그 얘기를 합니다. 국내 한 곳에서만 인정받는 제품이 과연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제품이냐, 글로벌적으로 해서 더 많은 인원들이 이 제품을 먹고 인정한 제품이 더 인정받는 제품이냐 라고 따졌을 때 당연히 글로벌 회사가 더 다양한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저는 이분들에게 또 그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제품 안 좋은 회사는 절대 없습니다. 단 글로벌 회사는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제품입니다. 그리고 글로벌 회사에 대한 가치는 국내 회사보다 높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회사를 만날 때마다 제가 하는 소리는 그겁니다. 이 회사가 언제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저는 국내 회사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냐? 국내 회사를 경험을 해봤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고요. 제품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한다면은 조금 신뢰될 수 있지만 자기 얘기를 듣지 않고 제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이야기만 하시는 사업자분은 말을 중간에 한 번은 무례할 수 있다고 느낄 수 있지만 끊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팅은 내가 얘기를 듣다가도 끝난다라는 거죠. 물론 미팅의 시작은 먼저 듣고 시작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 다음 굉장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았던 글로벌 A사입니다. 이분들은 사업을 한 5년, 10년 했다라고 하는 분들은 보통 이제 직급자인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분들도 미팅을 굉장히 많이 다닙니다. 단점은 너무 교육에 대한 것들의 신뢰성이 높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하든 다 교육으로 넘겨버린다는 거죠. 사장님, 돈을 벌려고 한다면 새로운 형태의 뭔가의 방식을 통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을 때 이분들은 고정적인 자기들이 해왔던 방식 이외에 절대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 통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지만 결론적으로 이분들에게 얘기했던 것들은 뭐냐? 제품 자체 가지고 이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죠. 제품이 안 좋은 회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에서 개발자들이 나와서 차린 네트워크 회사가 또 따로 있습니다. 이 회사의 제품 만들었던 개발자들이 나와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존의 제품들의 기능성이 좋을까요? 새로 차린 기능성이 좋을까요? 이 말 한마디에 던져준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말해도 이분들은 멘탈이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 이분들은 교육에 죽고 교육에 사는 분들이니까.
대신에 소통을 했을 때 어느 정도에 대한 이분들이 굉장히 반응이 좋았던 게 뭐냐면 스폰서가 후원을 해준다는 거에 대한 메리트를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부산에 있는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자기가 다이어트를 하겠다고 해서 자기들 제품 가지고 좀 안 되니까 저희 제품을 하겠다고 구매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구매한 사람을 통해서 열심히 했는데 이분이 소개를 또 한 명 해줍니다. 살 뺀 분이. 그랬을 때 사장님이 후원 안 가셔도 제가 후원 갈게요 라고 했는데 후원을 해줘요? 스폰서가 후원을 해줘요? 그런 회사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면서 전향을 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스폰서에 대한 후원을 못 받은 사업자들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제 뭐 회사에 대한 수당을 받는 구조다, 이런 조직에 대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건 좀 잘 알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식에 대한 것들이 좀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사. 지사했을 때 제가 많은 사람들 만났을 때 보통 이제 이분들을 뭐라고 말했냐면 선점이다, 깨끗하다, 우리 회사가 지금 가장 상승하고 있다,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했던 회사들입니다. 물론 그런 상황이 발생되고 나서 많은 사업자가 몰려서 굉장한 매출을 치고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했죠. 근데 이번 연도는 매출이 좀 떨어진 것 같더라고요. 왜 떨어졌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전달 대비, 전년도 대비 뛰어난 이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생각했던 게 아니기 때문에 떠나는 사람들이 발생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걸 가졌을 때 항상 이분들이 내세운 게 뭐였냐면 자기들의 회사의 보상 플랜이 최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보상 플랜과 가장 흡사한 형태의 보상 플랜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분들만 할 때 그 얘기를 합니다. 보상 플랜이 바뀌는 회사는 좋은 회사일까요? 안 좋은 회사일까요? 보통 안 좋은 회사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보상 플랜이 3번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회사는 보상 플랜이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무슨 말을 할 수 있냐면 가장 좋은 거는 사업자가 선점한다 해서 좋은 게 무조건 아닙니다. 시스템이었고 제품에 대한 확실성이었고 보상 플랜이 갖춰져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대한 성장성은 잠깐 반짝일 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업자가 모이는 이유는 단순하게 했을 때 줄 선다라는 개념으로 가는데 이분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또 하나 많이 만나는 분들이 코인입니다. 대구에 제품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미팅을 갔습니다. 이분이 갑자기 비트코인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사면 떼돈을 벌 수 있다. 그때 샀으면은 100만 원 넣었다 그러면은 10만 원으로 떨어질 시기였어요. 제가 안 넣길 잘했죠. 근데 지금은 다시 코인에 대한 거래가 활발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분들이 무슨 말 하냐면은 일확천금. 대부분 이분들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트워크는 이제 힘들어서 안 한다. 결국 돈 놓고 돈 먹기를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분들한테 제가 했던 얘기는 그겁니다. 사장님, 코인으로 돈 많이 버셨어요? 돈 많이 버셨으면은 제품 하나 사주세요. 근데 웃긴 건 아무도 안 사준다는 거죠. 그럼 돈을 번 건가요? 전산에 띄어 있는 내가 코인에 1,000만 원을 넣어서 2,000만 원이 1억이 됐어. 이거 내가 인출하지 않으면 내 돈 아닙니다. 근데 인출하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거죠. 인출하는 것이 요즘에는 많이 생겼다고 하지만 예전만 해도 인출을 안 해줍니다. 갑자기 이 매출이 1,000만 원이 1억이 됐는데 다음날 가니까 2,000만 원이 100만 원이 되어 있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한테 뭘 했냐면은 사장님 돈 많으면 이 제품 사드시면 되겠네요. 그랬을 때 단 한 명도 산 사람이 없다라는 겁니다. 돈이 없다라는 소리겠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 했냐면 사장님 안정적인 수익, 네트워크의 비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사장님 그만둔 이유가 뭔가요? 사업이 안 되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죠. 스폰서 때문이든 회사 때문이든 또는 좀 더 돈을 더 굴리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든. 근데 네트워크의 비전 아시나요? 하면서 네트워크의 비전을 다시 풉니다. 네트워크는 많은 돈이 아니라 꾸준한 돈을 내가 평생 벌 수 있는 수익을 만들기 위해서 그거를 그물망을 짜는 일입니다. 그랬을 때 과연 코인이라는 돈이 안정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없기 때문에 네트워크를 가져가셔야 됩니다. 코인 그만두란 소리 아닙니다. 대신에 저희 거 이제 다 사인하셔가지고 제품 먹고 괜찮으면 주변에 소개하셔가지고 이거는 부가적인 수익을 가져가시면서 건강 챙기시죠. 돈은 거기서 버세요. 제품 저희 거 드세요. 라고 얘기했는데 산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아무도 못 삽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들도 저에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사장님 언젠가는 네트워크 했던 사람은 반드시 다시 네트워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는 무조건 저랑 사업해요.
그때는 무조건 저랑 사업해야 됩니다. 사장님이 엔젝타라는 회사를 택했을 때 다른 그룹에 가도 저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뻘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제가 사장님 오면은 목숨 걸고 사업 진행시켜 드릴게요. 같이 여기서 살면서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근데 웃긴 건 코일로 돈 잃었던 사람들 연락 아무도 안 줘요. 부끄러웠던 거겠죠? 자, 그런 상황을 봅니다. 기타 그 외에 다양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보상 플랜을 보는 눈이 없으면 무조건적으로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 자체가 없으면 어딜 가서든 이용만 당하다가 온다라는 거죠. 능력 있는 사람은 어디든 가도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엔젝타는 생각보다 돈이 크게는 안 되네요. 라는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저 또한 들어봤고. 근데 그때 제가 무슨 말이냐면 돈 크게 버시려고 한다면 지금 글로벌 A사, 글로벌 N사, 글로벌 H사 가서 사업하십시오. 거기서 가면은 능력 있는 사람은 능력 있는 만큼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회사의 장점은 뭐냐? 안정적인 수익, 그리고 그 수익적인 것들이 평생 나올 수 있는 게 저희 엔젝타의 장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대한 오래적인 수익을 받으려고 한다면 엔젝타 사인하시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글로벌 회사, 다른 회사 가서 사인하고 사업 진행하시면 됩니다. 근데 과연 거기는 사장님 자리가 있나요? 많은 사람들이 선점위에서 네트워크를 통해 가지고 만나려고 해서 새로 회사 생겼다 그러면 줄을 서서 시작을 하나 성공한 사람은 단 1%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때의 매출 이상의 매출은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랬을 때 저희 회사는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리고 꾸준하게 나올 수 있는 제품에 대한 속효성, 그리고 그걸 만들 수 있는, 같이 분할할 수 있는 스폰서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다양하게 사장님에게 힘을 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얘기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언성이 높아져 가는데 괜찮죠? 제가 원래 목소리가 크니까 이해해 주시고요. 자, 어쨌든 상황이 지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트워크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네트워크 돌아오게 되어 있다. 그리고 굳이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내용들을 돌려서 말할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트워크를 통해서 서로 소통할 생각이 있고 관계심을 가질 생각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이 지금 어떠한 일을 하건 지금 연락을 해야 됩니다. 연락을 통해 가지고 그 사람과 관계심만 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저한테 언젠가는 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트워크 사업자 한 명이 제가 리크루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투자했냐라고 따진다면 저는 지금도 아직까지 사인은 했지만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몇 분 있어요. 사업자가. 근데 그분들이 사인한 게 3년 전, 4년 전이어도 저는 그분들에게 아예 또 소통을 합니다. 제 산하에 사업 안 합니다. 유니땡땡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사업하다 그만두신 분이 있습니다. 돈 많이 썼대요. 남편이 네트워크 하면은 쫓겨날 줄 알래요. 호적 파버린다고 했어요. 근데 제가 이분 가입시키고 사업시킵니다. 이유는 시간이 되든 안 되든 만나러 가서 관계식 많이 가졌고요. 그리고 통해서 제품을 다 먹게끔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소개도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네트워크 하나의 리더를 초대하기 위해서 파트너 하나 만들기 위해서 투자했던 시간들이 있다면 내가 그만큼의 그 이상을 시간을 투자해야 네트워크 사업자도 내 마음을 알아줄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고요. 사업자의 힘든 기간에 내가 잘 챙겨준 것들이 기억이 난다면 그 사람에게 나는 호감을 쌓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사업자를 만난다면 절대적으로 내 이야기를 먼저 하기보다는 먼저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지를 들어보고 그에 맞춰가지고 하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계시는 젊은 사장님들하고 이제 뭐 지바에 가서도 이제 많은 얘기를 했지만 무조건적으로 네트워크 사업자는 연락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 네트워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을 네트워크 설명하는 것과 네트워크 해본 사람에 대해서 비전을 설명하는 것과는 난이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죠.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알아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단계가 쉽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죠. 네트워크를 하는 거에 있어서 비전 자체를 크게 줍니다. 단 진실성이 없으면 그냥 들은 걸 토대로 알려만 준다면 내가 이 네트워크 엔젝타를 왜 택하는지 그리고 이 사업을 왜 하는지에 대한 진정성이 없다면 그 사람의 관계성은 얼마 가지 않아서 깨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5분 일찍 마치는 게 굉장히 매너라고 들었습니다. 어제 강의했던 허젤만 사님한테. 그렇죠? 허젤만 사님이 그런 말을 하셨잖아요. 남으면 있는 거고 가면은 가는 거야. 약간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세요. 근데 생각했을 때 남은 사람에게 내 그릇을 많이 키우고 능력치를 많이 키우고 사람을 품을 줄 아는 사람에게 사람은 몰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아직 또한 모자라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걸 좀 더 많이 배우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교육을 누가 해주셨냐? 그룹장님, 그리고 고순명 스폰서님, 그리고 유한근 사장님, 그리고 최현희 스폰서님부터 상위에 있는 직급자들, 리더분들이 많은 교육을 통해서 알려주기도 하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때 그걸 가지고 써먹어 보냐 안 보냐는 내 역할입니다. 그리고 저는 스폰서님이 좀 자제하라고 할 정도로 많이 물어뜯어 봤어요. 부딪혀 봤다라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조금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그런 것들에 대한 능력치가 조금 발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연결시키는 것에 대한 연결자도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스폰서한테 미팅을 부탁한다면 어떤 역할, 어떠한 목적에 대한 것들을 확실히 이 고객한테 연결시켜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많은 사람에게 좀 더 도움이 되는 것들이 좀 이제 내가 해보면서 느끼면 좋을 것 같고요. 끝입니다. 5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그쵸? 그래서 오늘이 목요일이지만 많은 사업자들이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도 많이 활동을 하고 굳이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전화, 카톡, 문자 다양한 것들로 해서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했을 때 좀 연락을 하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